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작년 말 이 오픈 AI에서 챗 GPT를 공개를 하고 이 AI 챗봇 시대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챗봇이 산업 발전 전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류를 대체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AI 챗봇 어떠한 상황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AI 챗봇 그 기술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1시간 동안 온전히 AI를 위한 시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실 이희대 교수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저희가 정말 이 챗 GPT, 오픈 AI, 이 AI 챗봇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이 관심과 더불어서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큰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호기심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할 때요, 사실 그때부터 좀 위력을 느꼈습니다. 이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이 AI로 인해서 오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구성 좀 짜줘라고 좀 입력을 맞습니다.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구성력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 우리가 공부를 정말 꼭 해야 하는 시점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 이 챗 GPT 주요 기술, 이 기술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챗GPT라고 하는 말이 워낙 지금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브랜드명이거든요. 그런데 요 용어를 한 번 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2022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말에 세상에 이 챗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 GPT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익숙한 챗봇, 채팅, 대화를 뜻하는 거고요. GPT라는 말은 말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드리면 아무튼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초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인공지능의 하나의 명칭일 뿐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지만 그럼 이 LLM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태초 이래 지금까지 구축한 방대한 지식들 있죠. 이 지식들이 대규모의 병렬 컴퓨팅을 통해서 이 AI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언어, 글, 랭귀지, 텍스트 이 형태로 공부, 그러니까 학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I 얘기하면 뒤에 러닝이 붙는 건 얘가 공부했다는 의미인데요. 자, 이 인류가 구축해온 이 지식들을, 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집대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LLM은 인터넷에 모인 이 지식들, 우리 인간, 인류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태와 문화를 글로 배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사랑을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여기까지만이라면 뭐 지식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포털, 검색 엔진 크게 다를 게 없죠. 근데 이 LLM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 다시 글로 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글, 말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 방대한 인류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이 글하고 말 사이에 맥락, 구조, 순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국어 시험 볼 때 지문을 보여주고 맨 뒤에 대명사 하나 맞춰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를 얘기하느냐.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뉘앙스까지. 근데 이걸 말을 만들고 그렇게 재구성하는 방법이 놀랍게도 수학입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문장을 보여주면 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라는 거를 수학으로 예측하는 방식이 이 LLM이고, 이걸 다시 말하고 글로 그 수학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재구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야, 이게 진짜 이 컴퓨터가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답을 하는 건가? 그래서 놀라워하다 보니 챗GPT, 이 LLM 모델이 단숨에 인기를 끌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를 끌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참고로 이런 표현 있죠. 우리가 왜 그 앵커님도 뭐 섬유유연제로 옷 빨았냐는 얘기보다 어느 메이커를 딱 얘기하잖아요. 네. 조미료 하는 것보다 어느 메이커를 그렇죠. 얘기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LLM은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익숙한 게 챗GPT인데 그게 아니라 그건 오픈 AI가 만든 LLM의 하나가 GPT고 이 LLM을 만드는 회사들은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에서 이름 바꾼 메타, 뭐 아마존, 뭐 MS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회사들 있잖아요. 빵이라고 하나요? 그런 회사들이고요. 참고로 어찌 보면 오픈 AI보다 LLM을 먼저 만든 회사인 구글의 경우는 맨 처음 첫 모델이 벌트, 그다음에 람다, 그다음에 현재는 팜인데 지금 팜의 두 번째 팜2 모델을 기반으로 챗GPT하고 유사한 구글의 바드라고 하는 챗 서비스가 나왔어요. AI로 말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사람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챗GPT가 먼저 사람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이 정도가 이렇게 얘기됐고 그다음에 이 LLM이라는 AI 모델의 기원은 사실은 구글이 먼저 2017년도에 발표한 논문인데 그 논문 이름이 무슨 로봇 영어 같긴 한데요.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글이 먼저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면 된다는 것까지 논문으로 다 발표하고 이름도 정했던 이 트랜스포머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먼저 그대로 레시피를 갖다가 챗봇에다 이어서 빨리 개발을 해버린 바람에 사람들이 다 LLM 하면 즉 말하는 인공지능 하면 다 챗GPT라고 알게 된 상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챗 GPT는 고유 명사처럼 이 오픈 AI 챗봇을 말하는 이 서비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정말 글로 말로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일단 우선 이 챗 GPT의 주요 기술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구성을 짜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오픈 AI가 가장 좀 크게 도움될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 이 LLM AI 모델 이걸 저희가 자꾸 챗GPT라고 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네. 되니까 LLM AI 모델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가끔 챗GPT라는 말로 섞어서 얘기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자, 이 LLM 생성형 AI 모델은 자동차로 본다면은 일종의 엔진 역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동차 엔진을 활용해서 스포츠카, 세단, SUV, 트럭, 밴 이렇게 각기 특성을 갖춘 뭐 차종이나 혹은 뭐 브랜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이 LLM의 생성형 AI 기반 특화, 어플리케이션 그런 서비스들은 LLM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LLM은 오히려 엔진에 가깝고요. 거기에 대화 기능에 해당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들어간 이후로 자, 말로 해서 예를 들면 이야기를 나누고 이 LLM의 엔진 안에 있는 AI의 능력을 뽑아서 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챗GPT. 그리고 말도 생성하고 이야기도 생성하고 그림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라는 내용으로 이걸 다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인프라는 GPU라고 하는 우리 뭐 CPU, GPU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 칩인 GPU가 기반이 된다 그러면 방금 얘기 드린 엔진은 LLM. 그다음에 사람들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형 UI가 들어갔고 그다음 다양한 앱들이 나온 겁니다. 이 앱 안에 우리가 익숙한 건 챗GPT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달리도 있고 뭐 드림 스튜디오도 있고 빙도 있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이따가 저는 이 중에서는 킬러 앱으로는 리튼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일상에 활용되면서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컴퓨터 기반의 그 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즉 거의 대부분의 일이 컴퓨터인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일의 경우는
AI가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화형 서비스, 챗봇으로 특화된 게 챗GPT, 바드, 이따 보여드릴 리튼 같은 거고,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거는 오픈 AI가 만든 달리, 그다음에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비디오도 제작이 됩니다. 이미지도 생각해 보시면 24프레임이 비디오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도 인비디오, 런웨이, 카이버, DID, 제너레이티브 비디오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씩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일종의 저것도 생성이면서 모사면서 그런 건데요. 클로바 더빙, 사운드로우, 11 랩스 뭐 상당히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걸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LLM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쉴 틈 없이 새로운 앱들이 개발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냐라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대화형 서비스하고 오디오 생성 서비스는 얼추 딱 들어보셔도 그 전까지 우리 감정 노동에 시달리셨던 상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고객 응대 서비스 쪽에 지금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그리고 그 외에 무언가를 기획하고 구성하고 하는 이런 문서 작업 형태의 다양한 업무들도 영역이 확장 중입니다. 이번에 연말에 심지어 MS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엑셀 이런 거에다가 이걸 붙여서 말로 엑셀 만들어줘, 파워포인트 만들어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걸 코파일럿이라고 하고요. 자, 이미지 생성하고 비디오 제작하고 오디오 생성하고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당장 우리 이 안에 있는 스튜디오처럼 디자인이나 제작 등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편 이렇게 별도로 개발된 그 킬러 앱 형태가 아니라 LLM 엔진을 쓰되 그 엔진에 있는 그 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직접 거기에 기존의 앱을 갖다 붙이는 형태, 즉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서비스되는 앱들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챗GPT 플러그인에 있는 것들인데요. 얼추만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이 9월 가을 맞아서 나한테 지금 3일이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해외를 나갈 건데 네가 가장 좋은 옵션을 나한테 제공해서 추천해줘로 끝나면 이 플러그인이 의미가 없죠. 예약해주고 쇼핑도 다 선 결제하고 말로만 하시면 이게 플러그인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죠. 별도의 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한테 앱을 정착시켜서 쉽게 말하면 그 뒤는 앱이 원래 했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챗GPT와 같은 대화형 서비스 리튼이고요. 이제 한번 제가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시장의 규모가 어떠할까 한번 또 질문을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그러면 앵커님 대신해서 방금 말씀 주신 거를 한번 뭐 약간 제가 준비했던 멘트긴 한데 한번 제가 눌러보고 이 친구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진짜 뭐라고 할까요? 생성 중 바로 뜨네요. 네. 지금 저희가 올린 말을 막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겠죠. 뭐 중간에 뭐 아웃풋이라고 말 들어간 거는 별건 아니고요. 뭐 엔터 같은 겁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답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이야기에 의하면 2021년 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조 4천억, 그다음에 24년에는 2조 3천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얼추 들으면 우리나라 예산이 그런 500조인데 근데 요거 말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조금 더 알려줘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 보고서나 이런 걸 해서 성장세 예측 이유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또 생성하고요. 사실 현재 전망 이후에 궁금했던 점이 딱 이렇게 맞습니다. 성장률이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렇게 또 답을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또 답이 나올까? 이 챗GPT 산업 이 성장률이 어떠할까? 또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또 우리 생활에 많이 적용된 것 같아서 교수님께 챗GPT 지금 시장의 규모가 어떠한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 리튼이 이렇게 딱 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뿐만 아니라 이 성장률, 미래 전망까지도 딱 예측을 해준 거 보니까 생각보다 더 똑똑하구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답변은 아마 이제
약간 보수적인 기사를 참고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최근의 기사에 의하면 더 많이. 500조 얘기가 나오고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그 예. 숫자 사실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500조면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600조니까 네. 자, 우리가 5천만이 1년간 쓸 돈을 산업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와, 정말 엄청난 거죠. 네, 그러게요. 사실 대단한 기술적으로도 너무 유용해서 많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전망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예, 그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게요. 달라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맨 처음부터 걱정이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무섭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교수님, 지금 현재 일자리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래에는 많이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이미 좀 영향을 받고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AI 기반 서비스 중에서 당장은 그 대화형 서비스하고 오디오 생성 서비스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전화 응대나 뭐 이런 거 고객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생각해봐도 대체가 좀 빠를 거라고 예상이 일단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얘가 잘하는 거, 그 LLM이 잘하는 게 아까 글을 만들어내고 글 간의 뭐 맥락 뭐 이런 것들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획이나 구성처럼 우리가 보통 그 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 작업 형태로 했던 업무 영역 있잖아요. 떠올리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 네, 작가님. 네, 그다음에 카피라이터.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 자, 그러면 이분들 계속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일단 우리가 요새 직업 얘기 나오면 약간 그런 맞아요. 게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이미지 생성하고 비디오도 제작해 준다고 그랬고 오디오도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서비스는 디자이너 영역, 그다음에 이제 예전으로 치면 이제 3D나 이제 그래픽 쪽 관련된 부분에서 AI하고 현재는 이거 표현이 참 애매해요. 근데 협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협업. 그다음에 대체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급이 시니어라고 한다면 지금 초급에서 중급 수준? 자, 점수로 따지면 100점에서 70점, 80점 정도까지는 해주는 그런 업무에서 일자리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도 현재로는 예를 들면 작가다 그러면 작가 일을 누가 소설을 다 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자료 조사해줘라는 거는 여기다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일종의 뭘까요? 협업이죠. 그래서 같은 영역이지만 이걸 대체와 협업은 좀 다른 거고 오히려 기성의 관련 직업에 있는 분들이 협업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게 능률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의 분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래 취업 시장에는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단순 반복형 작업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더 빠르죠, 이쪽이. 그러니까 그거는 대체할 업무 영역으로 점차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아니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라고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과거 그럼 우리 인류도 그때마다 이번 AI처럼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폭제 기술적인 어떤 선진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어땠었지? 라는 걸 한번 그래도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한 그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라고 하시는 분이 벌써 이 책을 내신 지가 좀 됐는데요. 그 책 이름이 단절의 시대입니다. 단절의 시대. 뭐 우리 한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전기가 도입됐었을 때, 그러니까 전기가 되기 전에 에너지원은 뭐였는지 증기기관이었잖아요. 증기기관이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뭐 우주 산업, 그 다음에 IT 산업 이런 식인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약간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인류가 한번 바뀔 정도의 큰 기술적 변혁이 있고 나면 그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AI가 막 세상을 바꿀 거야 막 이런 거 엄청 걱정하죠. 근데 그 새롭게 나온 그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때마다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때는 핵 개발은 됐지만 전기 관련된 건 일상이 된 거고 이쪽에서 역시 원자력이 됐다가 이렇게 보이면 이때쯤 되면 원자력은 다 일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달 착륙까지 가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혁명이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IT가 2000년도 때 우리가 인터넷 개발되고 했지만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되게 낯설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누구나 다 쓰고 모바일 혁명까지 왔잖아요. 자, AI가 이 보이지 않는 곡선으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갔다가 내리막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모든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려면 많은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그 LLM이 아나운서라는 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도 10년 10년은 걸린다. 생각보다 더 너무 좋은 기술력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우려감보다는 잘 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공부도 잘 해보시고 어떻게 대비하면 또 내가 AI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그 점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10년 사이에 네.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 열심히. 10년 후에는 정말 따라잡기 어려운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스마트폰 잘 못 쓰시죠? 그렇죠. 그분들은 지금 와. 슬프게도 손주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용돈을 못 주세요. 은행이 문 닫잖아요. 안 돼서 와. 뱅킹 못 맞아요. 하시니까. 네, 네. 주말에 아이들이 놀러 와도 용돈도 못 주세요. 그렇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은행이 만들어진 게 뭐 200년, 300년 됐다 치면 네. 저희하고 격차가 100년 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100년. 살면서.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그 10년 후까지 저희가 그 능력을 좀 못 챙기면 정말 걱정됩니다. 10년이 아니라 진짜 100년 도태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삶이 윤택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후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최근에 키오스크 때문에 너무 편리한데 어른들이 주문을 못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어진 시간, 기회 같은 10년 동안에 정말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또 이 AI 챗봇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잠시 이 기업들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회사는 오픈 AI고 또 AI 관련해서 좀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AI 챗봇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 시장에 좀 뛰어들어 있을까요? 자, 우리가 AI라는 표현을 쓰고 LLM이라는 표현을 써도 네.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하나하나 다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이 LLM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앱 관련된 그런 회사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LLM이라고 하는 초고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빅테크 기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시켜야 되고 많은 컴퓨터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운영하려면 뭐가 될까요? 전기세. 그러니까 돈 들어야 돼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또 특징은 뭐죠? 방금 얘기 드렸던 어떤 규모의 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인프라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다 뭐 쉽게 말하면 돈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만큼들은 다시 또 현재의 인터넷 모바일 시장과 같이 빅테크들의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러니까 이쪽도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현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 이슈가 뭐가 있었죠? 모바일 시대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예, 구글하고 또 한 군데 애플한테 모바일 생태계를 뺏겼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는 승자가 나올 때까지 1등이 돼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LLM을 하는 순간 어쨌든 이거 운영하는 거 돈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료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마치 우리가 예전에 플랫폼들이 처음에는 약간 가격을 싸게 진행하는 것처럼 유료화를 금방 세게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까 플러그인들 같은 거 붙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수수료 같은 걸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에서 먼저 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 앱 회사들이 들어갔어도 그 회사들도 잘 됐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개민, 쿠팡 앱 회사일 뿐이에요. 근데 OS를 만들지 않았지만 그 이상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LLM을 만드는 회사들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앱, 킬러 앱을 어떻게 만들 거냐, 혹은 거기에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그 상용화 앱들의 전쟁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어떤 게 될지 모르죠. 쿠팡 모델 다르고 배민나루 다 다르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도 무궁무진할 걸로 보이고요. 자, 하드웨어 얘기는 좀 하고 싶은데, 그 AI 컴퓨터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AI 학습 공부를 잘하는 칩이 따로 있어요. 우리 인텔에서 만드는 CPU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든 GPU인데요. 이 GPU는 AI가 공부를 해야 하면 할수록 계속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계속 잘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GPU로 AI 학습할 때 D램이 소요가 좀 많이 됩니다. CPU보다. 그러다 보니 D램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전 세계 70% 만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렌즈를 AI라는 걸로만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제가 뭐 그래서 이 주식 이런 거 전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산업적으로 호조가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오픈 AI 챗봇에 뛰어들어 있는,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비즈니스 전략과 지금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 AI 챗봇 지금 주요 추세와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떤 전략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우선 좀 주요 추세와 이 산업의 기술적인 혁신이 좀 어떻게 될까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저는 경제방송에 나오긴 했으나 네, 그렇죠.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 즉 이 LLM 기반의 생성 AI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 그 전에 왜 우리가 저분 개발자야, 공대 출신이야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PC 바로 앞에서 우리는 모르는 걸로 막 치고 계시죠. 코딩하고 계시죠. 자, 그렇게 컴퓨터하고 일부 전문가만 알고 있는 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 반대급부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 같은 걸 뭐라고 하죠? 자연어. 우리 말, 우리 이야기, 우리 글이죠. 자, 이 사람의 말로 기계, 컴퓨터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는 게, 이게 이 LLM의 가장 큰 변화의 기폭제입니다. 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말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 놀라운 시대를 맞은 건데, 뭐 잠시 얘기 드렸지만 AI한테 너 뭐뭐뭐뭐 해줘. 예를 들면 개발자만 했던 코딩을 해줘. 엑셀 잘 만드시고 잘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계산해줘. 번역해줘. 뭐 해줘. 다 돼줘. 영화 아까도 말씀드렸던 딱 아이언맨의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자비스 딱 그 모양새인데, 우리가 말을 하면 기획도 하고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전화도 받고 작곡도 하고 예약도 해주고 결제도 해줍니다. 말을 하면. 지금도 검색으로도 되긴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슈는 그럼 자세히 보시면 2000년대의 인터넷 개발 이후에, 인터넷이 우리 상용화가 된 이후에 20여 년 동안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뭐죠? 나도 모르게
검색창에서 서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서치, 영화도 있습니다, 서치가. 근데 검색의 시대에서 어찌 보면 말, 글, 프롬프트의 시대, 인터페이스가 변화하는 기점인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10년이 있다고 얘기 드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변한다라고 보면 포털이라고 불리던 기존의 검색 기반의 주요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를 특정할 이유는 없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컴퓨터를 대하는 방식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만약 검색과 관련된 걸로 그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 비즈니스가. 그게 바뀔 확률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검색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꽃배달 치시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광고부터 쫙 뜨잖아요. 그게 다 광고 모델인데 그런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장이 한번 바뀌지 않을까라는 지금 저는 LLM을 통해서 테크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얘기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존의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 전망을 굳이 제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기계어로만 진행되던 인터넷 사용, 모바일 사용, 우리와 컴퓨터를 대하는 방법의 체계가 말로 변화했을 때 이후에 어떤 것들이 바뀔까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쪽에서 전망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뭐 잠깐 앞에서 얘기 안 했지만 의료 같은 경우나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그런 모든 데이터를 얘한테 너 한번 검색해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특정 병에 걸리신 분들의 뼈 엑스레이를 얘한테 집어넣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특징이 뭔지 알아줘봐.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병을 진료하는 데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물론 지금도 검색으로 하면 어떻게든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일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기존에 저희가 너무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던 이 기존의 검색 포털에서는 가끔씩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기계어를 입력하고 자연어가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혁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해 주신 거는 기존의 검색에 혁신이 있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뭐 의료, 신약 분야에서 상상치도 못한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챗GPT뿐만 아니라 AI 챗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되겠지만 이 이외에 좀 전략을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분야를 더 공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특히나 투자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보가 너무 오히려 또 과다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코어가 될 만한 정말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AI 사업이 잘 돼야 본 기업도 잘 되는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회사들이 예를 들면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AI와 관련된 유관 산업군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LLM 만드는 회사들, 하드웨어 관련된 GPU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기타 그걸로 앱을 뭐 만들어야 되는 이런 회사들.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구글이나 MS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만들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 삼성. 이런 홈페이지에 가보면 AI 관련돼서 설명이 제가 본 중에 논문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AI 기술이라는 건요. 예를 들면은 어느 개발자나 연구자가 유명한 새로운 기술을 내놨다 그러면 그건 아직은 실험실 단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고 그 평가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교류가 돼야 그 논문에 나온 기술의 품질이 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픈 소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야 이건 괜찮은 것 같고 이건 별로고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이러면 잘 될 것 같아라고 하는 의견을 모아놓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네이버 카페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가 GitHub인데요. 이 사이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사실은 모든 건 다 논문들이 나오면 그 논문에 부속 기술이 붙는 거라서 그 유명한 그런 그 AI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조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귀찮으시면 네. 챗GPT에 어, 바드에 한번 물어보시면 네. 답해줍니다. 그렇게 답을 해줄까요? 하시면 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네. 말 알아들으니까 네. 이렇게 제 얘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모든 네. 홈페이지도 좋지만 네. 직접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당 산업 분야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도 교수님께서 우선 유관 산업군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뭐 구글, MS, 엔비디아 그리고 삼성과 같은 기업을 꼽아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직접 물어보자. 지금 네, 제가 방금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챗GPT나 답했어요? 바드와 같은 AI 관련된 정보를 네. 잘 공부할 수 있는 출처 좀 알려줄래?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홈페이지도 알려줬고요. 오. 관련 기사 링크, 뉴욕타임즈, 오, 네. 네, 블로그글 중에서도 포브스에 있는 것들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챗 GPT에게 오픈 챗봇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직접 바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 해답으로 열심히 또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켜보니까 혹시 이 부분이 예술적인 부분, 창의적인 부분은 좀 결여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에 따라서 챗 GPT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창의성이 향상된다라고 한다면 예술 분야, 문화 분야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미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도 네. 있고 그렇기 참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죠. 네.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서 얘기 드렸지만 우리 인류, 사람들이 쌓아온 지식의 지식의 보고에 이제 접근을 이 챗GPT나 바드나 LLM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했더니 그걸 다시 말로 대답을 해주니까 좀 놀라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세 단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게 지식입니다. 지식. 인류가 쌓아온 지식. 그 다음. 근데 마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놀라는 부분이 지성, 집단 지성 부분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해 주신 그 아트라든지 창조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그 다음 단계는 이 컴퓨터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일상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게 지혜. 그게 우리 사람이 할 일이죠. 네. 그게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이나 문화, 예술 등으로 불릴 이 창조 영역은 이 AI를 더 창조적으로 사용할 사람,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는 지식의 창고고 약간 그걸 지성 있는 듯이 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발달한 거고, 다시 우리가 뭐 예술이나 문화, 일상에다가 다시 적용시키려면 지혜는 우리가 발휘하는 겁니다. 또 사실 아까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협력이란 단어도 써주셨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역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한 그 지혜라는 분야는 또 넘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잘 가지고 함께 잘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특히 방금 말씀 주셨던 문화 예술 분야에서 네. 아티스트 분들이 약간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딱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자리 이런 걸 얘기하시기보다는 얘를 활용해서 더 고급의 퀄리티가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협업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활용하고 이해해서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도 많고 어찌 보면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분명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규제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이것도 네, 참 예민한 부분이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질문들을 주시고 계신데 그 LLM, 이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자세히 보시면 뭐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그 버튼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 서비스들 앱을 보시면요. 우리는 보통 검색이라는 버튼 눌렀죠. 그게 서치 버튼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다 옆에 제너레이티브라는
generate라는 검색이 아닌 뭐가 들어간다? 생성이라는 게 들어가죠. 생성이 들어가는 버튼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이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 목소리도 좀 집어넣고 시킨 다음에 네, 생성 누르면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생성되고요. 제 사진도 그렇고. 그런데 이 덕분에 아주 익숙한 부정적 영향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만드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라는 말 기억하시죠? 네, 이게 사실은 이미지, 동영상, 음악, 모든 걸 다 생성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목적 자체가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사실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지금 기술적 진화의 솔직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야 정말 안 좋은 그림으로 정치적으로도 쓸 수 있고 가짜 뉴스도 있을 수 있고 음란 동영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 딥페이크랑 관련된 부분은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를 비난한 것 같은 그림처럼 딥페이크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만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엉뚱하지만 리튼으로 이 생성 기능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진짜 자, 또 리튼 서울 상암에 자, 제가 다시 쓸게요. 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 경제 TV의 네. 상공을 오. 한번 해볼까요? 날아가는 슈퍼맨 그려줘. 오,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사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서울경제TV의 상공을 날아가는 슈퍼맨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줄지. 일단 그려준다라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요. 네, 그러게요. 그려줄지도 걱정되시고. 네. 볼까요? 오, 이미지를 약간 합성을 한 건가요? 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어쨌든 자,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말을 알아듣는 진짜, 거죠. 네. 여기 네, 약간 경제 같은, 경제 이미지와 얘가 또 슈퍼맨의 이미지를 알아서 잘 조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줬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제가 이거 잠깐 이제 예를 보여드리려고 앞에 특정된 멘트를 별로 안 썼죠. 그쵸? 근데 디테일하게 썼다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쓰면 쓸수록 더. 예를 들면 상암동 위로 날아가는 슈퍼맨 영화 1의 크리스토퍼 리브 얼굴에 뭐를 어떻게 하고 마치 사진 소니 렌즈로 찍은 것처럼 해줘라고 하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와, 그렇게 또 정교하게 할 수 있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아까 딥페이크처럼 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우려는 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보이스피싱 아까 얘기 드렸던 음란 영상 이거 다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철학에 항상 이런 문제가 있죠. 총이 사람을 쏘는지 아니면 사람이 총으로 총을 쏘는 건지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달 자체를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제안은 사실 이거 따라오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윤리적 이슈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규약인데요. 자, 이 선은 넘지 말자 같은 거. 그런 거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유전자 조작 같은 경우에 사람은 안 건드린다라는 그 규약이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죠. 과학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더 저는 이슈는 뭐라고 보냐면 AI 혹은 IT 전반적으로 소외된 분들, 아까 제가 잠깐 은행 이용 얘기 드렸지만 하다못해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다루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AI 시대까지 지나간 그 10년 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AI 리터러시 이 부분 분명히 이 기술적 소외해야 되는 부분 해결해야 되는 게 윤리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부정적인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이 역시나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할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희가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지 몰랐는데 벌써 50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네, 빠릅니다. 혹시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니 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좋다 싫다의 문제보다는 그렇죠. 지금 현재 IT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화두가 점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쉽게 말하면 기사로 챗GPT를 배우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서 로그인 해보시고 하나라도 해보시면 나만의 AI를 다루는 방법, 그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 영역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또 확장될 전망이니까요. 저희가 정말 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10년이라는 그 시간의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 시간 내에서 어떻게 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